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잘생긴 상마승 이재령입니다. 자, 오늘은 요새 조금 인기는 떨어졌는데 그래도 소나무는 소나무죠. 그렇죠. 네, 해송입니다. 이 해송인데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봤던 해송이 아니고 이 참선을 하는 해송이. 참선이 뭔 줄 아시죠? 네, 어떻게? 그건 뭐라 해야 되나? 아닌데? 가부좌라고 그래요. 그래? 가부좌 틀고 앉아서 돌을 닦는. 그러지. 자, 이 나무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가부좌 틀고 있잖아요. 밑둥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밑둥이 그러죠. 얘는 다 그 나무가 그 나무죠. 근데 이 나무 이제 전체적인 줄기고 곡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 좀 특이한 나무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특이하게 생긴 바람에. 그래서, 요 나무인데, 요 나무는 지금 작년에 분갈인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미쳐버렸어요, 또. 왜 예술에서는 나무가 이렇게 미치죠? 걸음을 너무 많이 주니까. 걸음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이 예술표 액비 힘빨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분이 바뀌었습니다. 분도 바뀌었어요. 잠깐, 여기서 잠깐, 이 나무 예전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마이카 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비교적 얇은 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나무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세력이 약해요. 근데 올해는 엄청 좋은데? 그 올해는 세력이 엄청 좋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진작 완성목이 됐어도 진작 완성목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년이나 하고 있었는데. 20년이나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나무가 이제 뒤늦게 지금 사춘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막 미치기 시작해. 피가 거꾸로 도는가 봐. 바로 분 때문에 그럽니다. 기존의 마이카 분은 얇고 흙이 얼마 안 들어갔었어요. 작았다는 얘기죠. 네, 작았어요. 이 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이 나무, 이 분하고 비교를 해갖고 한 2cm 정도는 얇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항상 수분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이 수분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소나무 같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해송은 의외로 수분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한다.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송이 자라는 육송은 이 큰 산을 그 바위 능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름드린 나무가 성장하고 멋있는 나무가 크는데 해송은 바닷가에서 커요. 그러니까 토질이 깊고 물이 많은 곳. 그러니까 성장 환경에 따라서 나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나무를 항상 분이 작아서 수분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무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나무를 갖다 관리하는 것 해가지고 20년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는 분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없어요. 그럼 대형하면 전라면 힘들어요. 네. 거기에 그나마 원래 요 나무, 이 소나무 분은 숨 쉬는 분을 쓰거든요. 유약을 바르지 않은 분. 그렇죠. 네. 유약을 바르지 않는 분을 쓰는 이유는 일단 이 색깔이 화려하면은 나무가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분에서 숨을 쉬어야 되만이 뿌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분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무색분입니까? 유약분입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을 좀. 우리 부감독님만 나오면은 아리까리해져요, 모든 것이. 근데 유약을 칠한 것 같아요.
유약 칠한 거 같죠? 네. 유약 칠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칠한 거는 같은데 네. 유약을 어떻게 칠했는지 유약 안 칠한 색깔이 이렇게 좀 나고. 네, 약간 변화가 있죠? 네. 네, 유약을 칠한 거예요. 유약을 칠한 건데 요 분밖에는 없더라고요. 아, 여기에 맞는 사이즈가. 예. 그럼 만약에 소나무 같았으면 절대 이 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소나무는 통기성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소나무를 갖다가 색깔 있는 분에다 쓰는 사람들은 분 고르는 법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요 나무는 해송이기 때문에 분을 쓰기는 썼는데 화려한 분 제껴두고 유약을 칠하지 않은 가장 뭐라 그럴까 무난한 분? 예. 그러면서도 분 자체로도 좀 진짜 잘 만들어진 분이죠. 예. 요 분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나무는 이제 이 화분에서 완전히 적응을 했는데 이 분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 그리고 분을 보고 나무 이 세력 보니까 성공적이죠. 예. 완전 성공적이죠. 그렇죠. 예. 나무 세력에 전혀 배양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됐죠. 네. 일단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실전 중심이잖아요, 항상. 예. 근데 실제 이 분을 썼는데도 나무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분을 계속 이 나무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거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제가 굉장히 아끼는 나무 중에서 한 나무인데 이 나무 이제 잎 뽑고 지금 요게 지금 또 도장을 해가지고 지 멋대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장난도 쳐도 얘가 끄떡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그게 진짜 세력이 좋아서 그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세력이 강해가지고 요게 지금 확 도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은 세력이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무 가지를 굵힐 때 이렇게 끝에까지 굵혔다가 첫살을 걸어서 위로만 세워줘도 이 가지가 확 세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스스로 올라오니까 얘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어 오르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죠. 그죠? 기어 오르는 꼴을 못 보니까 얘를 좀 죽여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사도 걸고, 그 다음에 나무 수폭도 많이 줄여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나서 이 나무는 내년에 액비를 다른 나무의 절반만 주려고 그래요. 왜? 너무 세력이 좋아서? 너무 세력이 좋아요. 너무 세력이 좋아가지고 이 나무는 특별하게 액비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얘는 밉지가 않으니까. 밉지가 않으니까 떡 하나를 갖다가 뺏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좀 다이어트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지금 이 3년 후에 이 나무를 완성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완성목 아니에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할 것 같죠. 어떻게 만든다고요? 다이어트 시켜서. 그래서 다이어트 시키고 해서 이걸 3년 후에 나무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어떻게 나무 모습이 변하게 되는지 이 나무 잎 전부 뽑은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나무 잎 뽑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교과서에서는 11월 달에 뽑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소나무 잎 뽑기는 예솔 같은 경우는 9월 달, 10월 달 집중적으로 하고 철사거리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잎 뽑기를 뭐 한겨울에 물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년 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빨리 뽑아놔야 우리가 소나무를 즐기는 시간이 좀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9월달, 10월달은 특별하게 분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잡목들 이렇게 단풍 즐기기 위해서 도장한 가지들 하나씩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간첩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역시 잎을 좀 더 뽑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잎 뽑기를 하고 나면은 저한테 꼭 고민이 생겨요. 부감독님, 어떤 고민인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제 철사 거리해가지고 수영을 제대로 이쁘게 잡을까 말까. 이 철사거리를 안 하자니 조금 아쉽고, 하자니 또 이게 철사거리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철사거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리까리하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가까이 와서 요거 가지 한번 봐주세요. 요 문제가, 어제 문제가 됐던 요거죠? 예. 오늘 지금, 날씨가 지금 오늘 10월 16일인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어제 반팔했다가 오늘은 지금 겨울, 방한복, 이걸 입고 지금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요게 지금 이만큼은 내려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주고, 여기는 지금 짧게 잘랐습니다. 요게 길어지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것 때문에 여기를 짧게 잘랐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마디 사이를 갖다가 좀 작게 나갔어야 되는데,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한 2mm, 2cm 정도 컸으면 딱 좋은데, 여기는 한 4, 5cm 컸단 말이에요. 이제 요런 것들이 지금 세력이 강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약간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잘라서 새순을 받을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이대로 만들 것이냐. 근데 뭐 풍성하게 그대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잡목과 마찬가지로 여기 기부에서, 여기에서부터 요 마디 사이를 갖다가 최소한 압축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에요. 왜 그러는 거니? 이 가지 끝으로 가면 가지가 약하잖아요. 그럼 자꾸 처져요. 처지죠. 힘이 왜 올라가지? 힘이 없어가지고 여기 무게로 처진다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선보일 나무 아마 설명할 때 그때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되도록이면 짧게 해서 이 마디 사이, 요 짧은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짧게 만들고, 가지는 풍성하게 만들고. 이것이 또 관건이에요. 소나무에서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철사만 걸어갖고 보기에 풍성하게 보이면 난 줄 알아.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꾸 굵은 가지를, 이 세력이 강한 가지를 잘라냈잖아요.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 길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압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압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굵은 가지를 자르고 약한 가지를 남겨놓고 또 이름 세력 받으면은 또 잘라서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꾸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는 일정하더라도 굵기는 달라지겠죠.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면서 요게 이제 힘을 받으면은 나무가 고정이 되겠죠. 가지가. 고정이 되면 이제 완성목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나무는 이제 이 부감독님이 철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제가 무슨 소리냐고요? 좋은 소리죠. 그런 조건. 그런 조건 안 그래요? 자, 어쨌든 그걸로 해서 철사를 한번 걸어보고 이제 철사 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 작품성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평가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부감독님이 우리 소장자님은 소나무를 만지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진짜 힘들게 이 손가락 다 찍혀가면서 해송을 손댔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나무가 바로 이 안전부처 좌불. 진짜 어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부좌 튼 것처럼 보인가요? 이렇게 안전부처 모습으로 이 아랫도리가 굉장히 특이한 그 소나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나무를 크게 개작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치고 굵은 절사가 3.5mm 절사를 좀 쓴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2.5mm, 2mm, 그리고 또 1.5mm짜리 아주 가는 철사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정교하게 작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나무 단과 단 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다 연결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좌우 배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참 수간부는 잘 안 손대는 편인데, 하긴 그렇게 해도 이 수간부는 조금 좀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단을 형성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감독님이야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특히 처음으로 이렇게 철사를 걸거나 나무를 보셔야 될 분들은 이제 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이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 요 가지, 여기는 아래 가지고 여기는 윗가지잖아요. 예. 그럼 이 윗가지가 길게 자라나고 아래까지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과감하게 먼지끌이를 해야 되는 거니, 이 가지를 전체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되죠. 윗까지. 윗가지를. 그래서 안쪽에서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이 길이수를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위에 단 덮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철사를 걸다 보면은 꼬불꼬불해진 게 되게 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펴다 보면은 요놈이 더 길어져가지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요걸 갖다가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결국 고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 고사하는 가지들을 없으면은 이렇게 단이 여기서부터 또 새로 만들어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계속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윗가지를 갖다가 짧게 만들어주고 아래까지 힘이 붙도록, 요것은 길게 바깥으로 빼주고 여기는 짧게 만들어서 안으로 축소해갖고 그걸로 여기를 다 채워가는 거예요. 축소해간 가지로.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가지가 해성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요 상태로 5년만 키우게 되면은 이 안에 밥이 꽉 차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테크닉이 있고, 이쪽도 지금 전부 마찬가지죠. 이쪽도 지금 전부 이 아래를 밑에는 길게 빼놨고, 위에는 더 짧게 가고, 여기는 위에체는 더 짧게 가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기 위에서는 두껍고 위로 가면은 폭이 짧아지고. 얇아지고. 예, 그러죠. 여기는 하후 상박. 우리 보너스 주는 것하고 똑같죠? 예. 사실은 안 그렇지만,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부처를 닮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안전 부처를 닮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요건 나무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자세가 틀어집니다. 사람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사람도, 뭐 해야지 해가지고 한 5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흐트러지죠. 예. 흐트러지고 전신 상태도 좀 해이해지고, 이럴 때 이 철사를 걸어서 바짝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몇 년 지났을 때 이 철사거리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년쯤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이 철사거리 하고 나서 내년쯤 나타나면은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빈자리 다 채우면서 빼곡하게 단엽 한번 끝나고 나서 요때쯤. 예. 그때쯤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철사는 그때쯤 풀어주면 돼요. 그 철사는 그렇게 하는데, 소나무가 됐든 잡목이 됐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네. 이거 작업을 했으니까 어디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단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본의 아니게 철사를 감아놓은 이것이 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경험하는 일인데, 왜 이거 다 구부러졌어?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부감독님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 부감독님의 영향을 받은 그 밑에 부하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와서, 이거 철사 돌아가는가 하고는, 이걸 이렇게 감아놨네 해갖고, 이거 튼단 말이에요. 틀어본다고. 그래가지고 또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해서 나무가 이렇게 뒤틀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면 보는 즉시 바로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무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정을 다 해놨는데, 하여튼 저도 2박 3일간 우리 그 부감독님 옆에서, 이 나무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마치 일상을 정리해 나가는 그 느낌? 그렇지 않으면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살아온 걸 갖다가 마치 정리하듯.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 같이 나무를 조금 만져보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운전하면서 딴 생각 하잖아요. 네. 앞에만 쳐다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깍, 이건 초보 시절 이야기잖아요. 우리 같이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요거 타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불량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둘 다 맞죠? 아닙니다. 나무를 만지고 있을 때는 불량한 생각 진짜 안 돼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재를 하는 사람들은 참 착한 심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불량한 심성 가진 사람들도 들어 있죠. 있겠죠. 네,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도 하고, 네. 자기가 했던 말 막 번복하고, 처음에는 기다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니다라고 얼른 발뺌하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독자님들 속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작업 과정을 전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그리고 참고로 예소르 단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가 절정입니다. 그리고 예소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만 빼고요. 자, 이상 예소르 문제원 상무선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